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업 지도안 작성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하게 되는 게 평가 문항이죠. 평가는 우리 그 교육과정 전체 운영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위의 그 교수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안을 만들 때 지도안을 작성을 할 때 평가를 별개 간혹 그러는데 평가는 교수학습의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에도 연계되어 있고 교수학습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항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지극히 이론적인 건 얘기죠. 평가는 타당성해야 되죠. 타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치도도 있어야 되고 변별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그 평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근데 이제 최근에 등위를 매기기 위해서 변별도를 차이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뒤에서 그 과정 중심 평가를 얘기할 때도 너무 변별도에 그 기준을 두시게 되면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당도, 신뢰도, 일치도, 변별도 요 정도 네 개를 적정하게 큰 오차가 없다면은 평가를 문항 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 문항 작성의 원칙, 뭐 기본적인 평가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죠. 수험자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면 문제가 평가 문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해야 되죠. 가끔 저 개념 오류가 되는 거 있으면 과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그 과목 내에서도 문제를 평가 문항을 작성해 놓고 동일한 교과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질문이 간단 명료하고 막 불필요한 그 특히 이제 질문지가 너무 길고 뭐 장황하면 문제 푸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리는데 뭐 무슨 문제 해결하는데 뭐 10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친숙해야 되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했던 것 친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준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준거는 이제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원 목적 분류표에서 확인을 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평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평가는 이제 교육과정을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했는가, 그리고 교육과정을 피드백하는 의미,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평가를 통해서 등위를 매기고, 뭐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등사고, 또 서술, 논술, 그 다음에 학습 태도, 학습 능력을 또 발달시키고,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이 그 교수학습 활동을 할 때 제대로 했는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보는 기회를 갖고 교육과정도 피드백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과정을. 자,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차례대로 한번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평가 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들은 그 교육 실습을 가시게 되면 이제 수업 지도안에 그 수업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 대상은 누구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중학교에 3학년생의 중국어과다. 그럼 그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보통신교육의 모바일 그 활용을 가르치는 뭐 생애주기 은퇴자 교육을 한다. 그때 그 사람이 평가 대상이겠죠. 그래서 평가 대상이 누군가, 그들의 수준은 누군가 또 그것도 그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선행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의 교과와 평가 대상이 되는 그 학생들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교육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없고 이렇게 비제도권의 혹은 지역사회라든가 혹은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맞는 교과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국수화가 은미실체가 있겠지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나 뭐 성취 수준에서는 무슨 체육 활동이나 기능이나 뭐 악기를 다루는 뭐 이런 걸 될 수 있죠. 성취 수준 분석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과정, 규범적 교육 과정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 교육 과정에 보면은요, 선생님의 교과와 거기에 맞는 학령군에 맞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 야간에는 이제 잘 안 쓰고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안에서도 잘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입시에 뭐 수능에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이 문항 분류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문항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 분석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검토, 수정하고 공지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치는 것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잠깐 건너뛰기도 하고 요약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평가 문항 분류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이게 행동 영역으로 따서 지식의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분류하는 해서 이제 내용 영역은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뭐 국어과에 말하기 그런 그 영역에 중학교 2학년은 이러한 성취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말하기 예의 바르게 말하기다. 그러면 이게 기능과 태도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문항은 보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문항에 표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수학과야 함수다. 그 함수 영역의 고등학교의 성취 기준 어디인가. 그리고 이 성취의 수준은 상중하로 나누고 이것들을 또 인지 영역으로 해서 단순히 함수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정도까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걸 적용하는 것까지의 문제인가 이렇게 또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정의적인 영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의적인 영역. 그러니까 인지는 지적 영역이에요. 내용 중심 교과를 얘기한다면 뭐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가치 태도 내면화를 가지고 배점 기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분류하는 그런 요 표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부터 평가가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평가를 중시하는 이유는요. 그 교육과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나오는 것처럼 교수학습과 평가를 동일시합니다. 하나의 선상으로 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을 하고 그 결과로서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학습의 모든 활동이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용어를 요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인이고 여러분들이 수업안, 지도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요소를 만들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중심 평가는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과정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 과정중심 평가는 평가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거죠. 우리 그전에 왜 결과중심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그게 결과가 아니라 이 학생의 교수 학습 활동 전반을 다 본다는 거죠. 교수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가, 협업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또 결과 중심 평가와는 대비된 이 학생의 수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이걸 적용할 때까지. 세 번째는 교육 과정 교수학습을 평가와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학생의 등위를 결정하고 수준하고 뭐 피드백 정도를 넘어서서 교육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는가? 과거에는 뭐 학기말 학년반, 뭐 총합, 결과 중심 평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수학습에 지속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평가를 다 바라보는 거죠. 진단에서부터 중간에 형성서부터 또 제일 마지막에 결과까지 다 아우르는. 게다가 선생님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가도 하고 동료들끼리도 평가해보고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래의 평가 방식과 새로운 평가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교수학습 보세요. 과거에는 교사 중심이었다면 오른쪽에 보세요. 학생 중심이다. 과거에는 교과의 내용만 중시했다면 지금은 인지와 정의적 영역을 모두 강조한다. 과거에는 암기에서 뭐 사지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탐구 위주다. 또 기본 학습 능력만 강조했다면 창의성과 고등사고 기능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계획을 한 다음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수업을 하면 평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가가 옛날처럼 수업 시간 평가 시간 따로 있어서 내일은 뭐 중간 평가야 기말 평가 이게 아니라 수업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과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은 평가 문항을 작성할 때는 선생님 해당 교과의 성취 기준이 뭔지를 교육과정에 보셔야 돼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안 작성할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이뤘다. 얘들아 다음 시간엔 평가야. 이게 아닙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행 과정이다. 학습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물론 지식, 왜 그 아까 이원 목적 분류표 있었잖아요. 평가 분류표에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하나로 융합해서. 그 다음 평가 방법도 지필만 할 게 아니라 논술도 하고 구술도 하고 관찰도 하고 상호평가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협업평가도 하고 다양한 평가 얼마든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관찰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 발전시킨다.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그 성취 기준이 있죠. 교육과정에 있는 선생님들 교과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노력을 요함, 무엇이 부족함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무엇이 좋음, 무엇을 더 잘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거 찾기 어렵다고. 쟤는 아무것도 못한,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심 평가를 그럼 하나로 어떻게 요약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는 위에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징을 이렇게 합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수행 과정의 평가이다.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이다.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이고 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의 활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제 네모 박스에 놓은 게 그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가 수행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그러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능, 태도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행평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 의사소통, 협업 등의 능력을 강화한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평가, 능동적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정의적 특성 평가를 통한 전인적 교육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다음 우리 강의 계획에 있는 평가에 대해서 또 한번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좀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평가, 직접적인 평가, 과정평가, 대안적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안적 평가는 한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평가 체제와 비교해서 패러다임과 목적을 달리하는 평가 체제이다. 그전엔처럼 이게 막 선택 중심의 지필 평가가 아니라 보다 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평가. 그리고 일회성, 학기말, 주말 이런 게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게다가 교실에서 이루어진 이 활동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상황할 수 있는 평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 평가보다는 직접 평가 방법을 중시한다는 거죠. 직접 관찰하는 거. 얘가 직접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나온 화산활동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온천, 지열 뭐 이런 것들 있죠. 경험 체험해보고 그걸 에너지 자원화하고 그 다음 과정의 평가이다. 이거 아까 과정 중심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학습의 과정 또는 수행의 과정을 평가한다. 결국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를 수행하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 결과 다. 우리 원래 그러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원래 선생님들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 하나 주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암기했던 거 그것만 평가했는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내내 계속 평가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친구들끼리 직접 평가하고 또 직접 관찰하면서 말하면서 주고받기 하면서 언어 수행 활동하면서 그런 걸 평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 수행 평가이고 과정 중심 평가가 무엇인지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의 특성을
이 과정중심 평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한다. 의사소통, 협업 등의 능력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평가, 능동적 학습 활동을 유도한다. 정의적 특성 평가를 통한 전인교육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논술도 있고, 논술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동안. 구술, 말로 하는 거죠. 토의토론 수업 중에 하는 거죠. 그 다음 프로젝트, 요즘 프로젝트 학습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실험 실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거 여러분들이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했던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에 선생님의 평가 도구, 평가를 개발하는 그 예시를 봅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 했었죠? 평가할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평가하기 위한 선생님의 교과, 선생님 과목의 영역, 그 다음에 평가 준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취 기준이. 그 다음에 평가 유형도 나와 있고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자, 평가 예시 문항을 한번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중국어입니다. 고등학교 중국어예요. 이게 평가 예시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학교급은 고등학교, 과목은 중국어, 영역은 듣기,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취 준거와 성취 기준은 생활 관련 표현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그 다음 평가 기준 보세요. 어떻게 분류했는지. 상황 관련 표현을 듣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자, 그 다음 중 보세요. 상황 관련 표현을 듣고 어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상황 관련 표현을 듣고 낱말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문학 유형은 지필평가로 하게 했어요. 요거 지필평가입니다. 자, 보세요. 이 평가. 자, 요게 바로 선생님들 수업 지도안에 나오는 그 표 그대로예요. 요거는 과정중심평가 그랬죠. 그러면서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다 그랬는데, 의사소통 안 놓고 지필평가 선다형 이렇게 했어요. 선다형은 지극히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했던 평가 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시면 돼요. 다음 거. 요거는 이제 이 평가 문항에 대한 답의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다 중국어입니다. 자, 중국어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예요. 성취 기준은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 듣고 의미 파악하고 개인의 일상에 대한 그 질문을 듣고 상황 파악을 한다인데, 평가 기준 한번 보세요. 평가 사항 중 하나 한번 보세요.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의미 파악.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중은 뭐예요?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어요. 간단한 어구. 하는 낱말로 내려온다. 자, 보세요. 제가 평가를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과정중심 평가, 수행평가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중에서 발생했던 모든 활동, 학생들이 선생님이 관찰했던 거, 학생들이 서로 상호 경험했던 모든 과정에 있었던 건데, 처음 진단평가도 할 수 있고 끝에 결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에 지필평가 있었잖아요. 지필을 하셔도 돼요. 전통적인. 그 다음에 여기 문학 유형 보세요. 수행평가 그리고 인터뷰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문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 조건을 참고하여 교사의 질문에 중국어로 대답하시오. 이게 평가 문항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조건. 4장의 카드 중 하나 고른다. 교사의 질문을 듣고 자신이 고른 카드를 보면서 중국어로 대답한다. 인터뷰의 시작과 끝에는 인사하는 표현을 넣는다. 대답은 주어를 넣어 문장 형식으로 한다.
자, 이 조건에 맞는 걸로 선생님하고 인터뷰에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거를 네 가지 조건을 다 하면 상인 거죠. 상. 그런데 이 질문 자체를 얘가 어구, 문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구만 한다 중인 거죠. 낱말만 이해하고 표현한다? 그럼 하인 거죠. 근데 보세요. 그 평가 기준 보세요. 노력을 요함, 혹은 못함, 부족함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가 특징이 저겁니다. 이게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평가의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에는요. 노력을 요함, 뭐 부족함,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 문항을 만들 때도요. 그런 표현은 피하셔야 돼요. 부정적 표현을 피하시는 겁니다. 항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도 상, 중, 하를 보면 전부 보세요. 하 보세요. 하. 낱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개인 및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을 듣고 낱말 수준으로 간단하게 대답한다. 최소한 낱말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핵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수업 지도안을 구성할 때 교수 학습은 쭉 하고 밑에 이제 평가 계획을 하면 이 평가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하셔야 돼. 이렇게. 이원 목적 분류표를 별도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제 평가 분류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 답안 설명해서 이거 이제 다른 예시 답안 이제 요 인터뷰는 이제 그 자신을 나의 국적 소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인사하기 같은 거 채점 기준도 쭉 나옵니다. 채점 기준. 이렇게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거 야간보다도 더 힘들죠? 야간 지도안 만드는 것보다 이 평가 문항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문제 만드는 거 힘들죠. 그래서 한 차시에는 하나만 평가한다. 평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매 수업 때마다 한 가지, 왜냐 교수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수업 지도안 짤 때 제일 위에 뭐 나와요? 그 차시에 교수 학습 목표가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우리 교수 학습 목표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 단원의 성취 수준과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 차시의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가지고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를 제일 먼저 우리 무슨 타당성, 신뢰도, 객관성 거기에 뭐 일치도도 나와야 되고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와 같이 1년에 평가 분류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문항 작성표를. 근데 쉽지 않죠. 이거 다 해설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늘 하기는 쉽지 않죠. 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교무실 가셔서 선배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선배 교사를 만나서 과정중심 평가를 알아봐요. 뭐 어떻게 찾아 이거 다. 교사용 지도서 보시면 돼요.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자료, 이거 오타입니다. 이 정학자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학자료 보시면 돼요. 장학자료에 보면 교무실에 가면 과정중심 평가가 있어요. 그 예시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예시자료를 참고해서 요 유형대로 하시면 돼요. 요 유형대로.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요 정도 평가 분류표, 요 정도의 분류표를 만드셔서 요 분류표는 선생님 어디에 보면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 지금 교육 실습을 하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그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과 교육과정에 들어가 보시면 요 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다 들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그대로 요 양식에다가 선생님 수업하시는 그 차시, 선생님 수업하시는 그 차시에 맞는 해당 차시 수업 목표와 연계된 문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과에 맞는 이러한 수학 평가 문항을 한번 다양한 형태로 한번 작성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평가 문항을 가지고 수업하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만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수업 계획과 수업 계획을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평가 계획까지 한번 해서 쭉 일관되는 수업 지도안 작성과 평가 계획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